자, 이제 절대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엔트로피의 첫 번째로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했었죠? 자, 이제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제3법칙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평형 상태에 있는 이후의 물질의 엔트로피는 0K에서 0으로 접근한다. 즉, 절대온도 0K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엔트로피가 0이라는 뜻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질서도가 엔트로피인데 무질서도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큰 겁니다. 그럼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제로다. 무질서도가 제로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질서정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엔트로피는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온도 0K에서 모든 물질의 엔트로피가 0인 완전한 결정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결정 구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체 또는 액체 상태와는 달리 분자나 원자 또는 이온, 다시 말하자면 0K에 있는 모든 물질은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 기체나 액체와 달리 분자의 열운동도 없고, 그래서 열에 의한 엔트로피는 제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력학 제3법칙, 평형 상태에 있는 이무의 물질의 엔트로피는 0K에서 0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연력학의 통계학적인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엔트로피에 관한 볼츠만의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볼츠만의 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츠만이 엔트로피에 관해서 이러한 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K-ln-W다. 여기서 S는 엔트로피, K는 볼츠만 상수, 그리고 ln-W 그랬는데 W는 뭐냐 하면 분자들이 같은 총 에너지를 가지면서 취할 수 있는 분자적 배열의 수,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엔트로피는 어떤 상태의 확률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해석했고, 경우의 수 W가 경우의 수니까, 배열의 수니까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섞이고 흩어지고 불규칙해진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섞이고 섞이지 않은 상태, 즉 A하고 B, C 이렇게 혼합된 상태하고 A, B, C 이런 물질들이 각각의 물질들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물질들이 널리 흩어진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는 모여있는 상태. 널리 흩어진 이런 상태하고 가볍게 이제 한 장소에 모여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배열들이 불규칙한 그런 상태하고 규칙적으로 배열한 상태. 이런 상태를 비교해보면 섞이고 흩어지고 불규칙해진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엔트로피가 높다. 그러면 자, 섞이고 흩어지고 불규칙해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W가 1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W가 1이라는 게 뭔가요?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물질들이 매우 아주 규칙적인, 무질서도가 매우 작은, 아주 작은 최저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란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냐? W가 1이라면 ln-W가 1이 제로가 되니까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엔트로피에 관한 볼츠만의 식입니다. 절대온도 0K는 어떤 상태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온도 0K, 앞에서 이제 연력학 계산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절대온도 0K에서는 이 W가 하나인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분자운동도 없고 열운동도 없고 완전히 질서정연한 그러한 한 가지 상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W를 1로 놓고 보면 LNW는 1이니까 LNW는 LN1이니까 값이 0이 되죠. 그러면 K 곱하기 0이니까 엔트로피는 제로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0K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첨부하지 않은 한마디 덧붙이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를 정의한 방법은 연력학적 방법하고 통계역학적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연력학적 방법이 정의가 되어서 연력학이 이제 엔트로피를 이야기했죠. 연력학에서. 그런데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통계역학이 발달하면서 통계역학적 정의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역학적 정의가 나왔을 때 연력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엔트로피를 설명했던 그런 측에서는 이 통계역학적 정의에 대한 설명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볼츠만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었죠. 어떻든 이런 통계역학적 그 방법의 장점이 뭐냐? 자, 연력학적 정의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값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값은 정의할 수 없고 상대적인 변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즉 고체보다 액체가 되면 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상대적인 변화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통계역학적 정의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어떤 그 값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0K에서 엔트로피가 제로니까 0K에서 예를 들어서 0K에서 온도가 어떤 TK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하면 이때의 엔트로피는 0이니까 이때의 엔트로피는 얼마만큼 증가해서 이때의 엔트로피가 얼마다 라고 이런 값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통계역학적 방법에 의한 엔트로피의 정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처음 제목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절대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엔트로피는 뭐냐 떠보면 연력학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용어들이 자꾸 새롭게 등장을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절대 엔트로피는 주어진 온도와 상태에서 구한 엔트로피의 값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엔트로피 값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절대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진 이 표에 있는 값들은 25도씨에서의 표준 몰 엔트로피 값들을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질의 엔트로피가 서로 상대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고체의 값들하고 이쪽에 있는 액체하고 기체의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는 100을 넘는 값이 없고 특히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굉장히 값이 작죠. 그리고 액체의 값들은 거의 대부분 H2O가 상당히 작습니다만 H2O를 빼면 거의 100, 200, 300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도 200에 가까운 값들에다가 300에 가까운 그러한 200, 300의 값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고체에 비해서 액체나 기체가 엔트로피가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일반적으로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표준 몰 엔트로피는 액체나 고체보다 크다. 여기에 주어진 값들은 이제 이 액체에서도 이제 값들이 이 물질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체가 액체나 고체보다 크다. 그리고 특히 고체보다 액체나 기체가 크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체나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 했냐면 상태가 변함이 없을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이런 개념들을 원칙들을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준 몰 엔트로피는 물질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기체라도 수소의 엔트로피에 비해서 더 복잡한 그러한 물질들이 이 엔트로피가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액체 상태에서도 물의 엔트로피는 상당히 작은데 비해서 그거에 비하면 이 원자수가 굉장히 많은 이 옥테인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런 고체들은 엔트로피가 상당히 작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화학 변화가 있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우선은 델타 S 표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델타 값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서 처음 엔트로피를 빼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델타를 포함했을 때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델타 S 값이 플러스면 증가하는 것이고 델타 S 값이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것인데 이때 화학 반응에서는 나중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생성물질이죠. 나중이라는 것은 생성물질, 처음이라는 것은 반응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성물질의 엔트로피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엔트로피의 합을 빼주면 되는 것인데 1몰의 엔트로피보다 2몰의 엔트로피는 또 2배가 되고 3몰의 엔트로피는 3배가 될 테니까 몰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성물질의 엔트로피의 몰수를 고려한 값이고 그 다음에 반응물질의 엔트로피의 몰수를 고려한 값입니다. 그거의 차이가 표준 반응 엔트로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개선하지 않고 엔트로피의 변화의 부호를 예측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반응 보니까 질소, 수소, 암모니아 모두 다 뭐냐면 기체 상태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에서는 동일한 이러한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큰 것이죠. 그러면 반응물질의 분자수는 4몰이고 생성물질의 분자수는 2몰입니다. 물론 이제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각 물질들의 암모니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반응물질이 4몰이고 생성물질이 2몰이니까 몰수가 감소했으니까 엔트로피는 작아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델타 S는 0보다 작은 값이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자,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있는 반응에 대해서 이 표에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질소는 여기 있죠? 191.6 이렇게 되겠고, 엔트로피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줄 per K입니다. 자, 수소 기체는 130.7 줄 per K죠. 암모니아는 여기 있네요. 192.4 줄 per K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소는 1몰이고 수소는 3몰이죠. 그러면 1몰, 여기는 3몰, 여기는 2몰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계산을 하지 않을 때, 자,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몰 엔트로피 자체를 놓고 보면은 190, 130, 190이니까 뭐 아까 거의 계산 비슷하다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해봤었죠.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게 되겠습니까? 자, 나중 값이 여기죠. 2 곱하기 192.4 마이너스 1 곱하기 191.6 더하기 3 곱하기 130.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92.4 곱하기 2는 384.8이고 여기 130.7 곱하기 3은 37은 21에다가 339, 자, 392.1입니다. 여기에 191.6을 더하면 7, 3, 8, 583.7이네요. 자, 그러면 자, 델타 S는 384.8 줄 per K 마이너스 583.7 줄 per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아까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태로 보아서 계산했던 예측했던 엔트로피의 변화는 마이너스다 하는 것이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제 물질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기체의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볼 때 기체 상태에 관해서 이런 문제를 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분자의 몰수만 가지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의 변화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아까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에 비해서 액체나 기체가 엔트로피가 크다. 그러니까 어떤 고체들이 반응해가지고 액체나 기체가 생성된다고 한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가 거의 비슷한 상태의 물질들끼리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기체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트로피가 또 증가하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표에서는 이 액체 물질들의 엔트로피가 상당히 기체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거나 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분자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복잡한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액체보다 기체가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엔트로피의 변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바로 반응의 자발성. 최초에 연력학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엔트로피의 변화와 자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냐?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큰 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델타 S 우주, 이것은 델타 S 전체, 이거하고 동일한 개념이고, 이것은 델타 S 계 플러스 델타 S 주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와 주위를 더한 것이 전체가 되고, 이 전체가 결국은 우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이 전체 변화가, 즉 전체 변화가 0보다 커야 이 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는 판단하기가 쉽지만 주위의 변화는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계의 변화만 가지고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가 되는 그런 상황, 반응입니다.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액체하고 고체하고 비교해 보시면 고체가 엔트로피가 상당히 낮겠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S 계는 0보다 작다. 감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응에 델타 S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마이너스 22.0 줄 per K 몰 이렇게 돼서 0보다 값이 작습니다. 그러면 자, 0K 이하에서 이 반응이 자발적이다. 무슨 뜻이죠? 0보다 작은 냉동실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얼죠. 그러니까 0도씨 이하의 상황,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 두면 물이 그냥 그대로 두면 물이 어니까 이 물이 어는 반응이 자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델타 S 계, 이 계는 이 물이 얼음으로 된 반응이죠. 이 반응의 델타 S는 0보다 작지만 그러면 이 계만 생각해 보면 어떻다는 뜻이죠? 엔트로피의 변화가 마이너스예요.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떤 반응이? 플러스인 반응이 자발이라고 했죠. 근데 계의 엔트로피가 지금 엔트로피의 변화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플러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는 반응이 0도씨보다 낮을 때 물이 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계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플러스이며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을 비교해 볼 때 이 값이 더 크니까 결국은 더한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될 수 있다. 물이 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변화도 알아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위의 변화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가면 이 주위의 변화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계만 가지고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가보겠습니다. 자,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주위 엔트로피의 변화. 계를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변화를 이제 이해하면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주위의 엔트로피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자,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 델타 S 주위는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 이렇게 이제 값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델타 H는 반응의 엔탈피의 변화니까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그런 뜻입니다. 자, 델타 H가 플러스면 엔탈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죠. 델타 H가 마이너스면 엔탈피가 감소하는 것이니까 발열 반응입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여기다 기회라고 쓰지 않아도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응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렇다면 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주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지금 불을 피워서 나무가 탄다 그럽시다. 나무가 타면 그때 나오는 열에 의해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위에 기체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델타 S가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흡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을 뺏는 것이죠.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S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주위가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 계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에 의해서 주위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고 계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주위의 델타 S 주위는 감소한다. 증가하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여기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델타 H가 마이너스입니다. 발열 반응이죠.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플러스입니다. 델타 H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델타 H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주위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주위 엔트로피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서로 반대가 되네요. 그래서 델타 S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델타 H의 부호에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H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위의 엔트로피는 또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와 주위의 엔트로피.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막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다 합시다. 물이 떨어지면 죽게 되겠죠. 목이 말라서. 자, 그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을 갖다 주었을 때 그 물 한 방울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우리 이 생활 속에서 물 한 방울보다 사막에서의 물 한 방울은 엄청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다 합시다. 그러면 부자에게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가 돈 100만 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 100만 원이 빌 게이츠에게 미치는 영향과 저나 여러분에게 누가 옆에서 100만 원 줬다 그런가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미치는 그 100만 원의 영향과 그 다음에 빌 게이츠에게 미치는 100만 원의 영향을 생각하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받은 것하고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받은 것 또는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것하고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하면 낮은 온도에서도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엔트로피의 변화가 훨씬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델타 H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이 값이 마이너스면 이 값은 플러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델타 S 주위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다 하는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가 낮을수록 크게 변하고 그 다음에 델타 H에 부호하고 반대로 델타 H가 마이너스면 이 값은 플러스, 델타 H가 플러스면 델타 H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